안녕하세요. 알아보인다 이승엽입니다. 오늘은 법인에서 핵심적으로 관리해야 할 세 가지 중 첫 번째 가지급금에 이어서 오늘은 이익잉여금 관리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의 차이점 중에서 개인사업자는 1년 동안 벌어들인 사업소득 수익 금액에서 필요 경비를 제외한 금액을 사업소득 금액으로 인정해서 과세를 하기 때문에 사실 당해년도에 수익이 난 것은 세금을 납부하고 모두 개인사업자 대표에게 기속이 됩니다. 하지만 법인은 개인사업자는 달리 이익에 대해서 임원과 주주라는 구성원을 통해 급여나 상여 또는 배당 등으로 사람으로 분산하거나 시기로 분산이 가능하기 때문에 당해년도에 처분하지 않은 미처분 이익잉여금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처럼 이익잉여금은 향후 이익을 취할 시점에 세금을 납부하게 되는데요. 이를 과세이연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사실 소득세는 누진세라 늦게 내면 늦게 낼수록 세금의 크기는 눈덩이처럼 커져서 반드시 늦게 내는 것이 좋은 것만은 아닌데요. 어찌됐건 법인은 이익잉여금 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으면 이것이 쌓이고 쌓여서 나도 모르는 세금으로 되돌아올 수 있는 확률이 매우 크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이익잉여금은 자본 항목에서 자본금, 자본잉여금, 자본조정, 기타 포괄손익 다음으로 위치해 있는데요. 이익잉여금은 이익준비금, 기타 법적 적립금, 임의적립금, 미처분 이익잉여금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바로 미처분 이익잉여금인데요. 이 잉여금은 손익계산서에서 넘어온 단기 순이익과 전년도에 이월된 이익잉여금을 합한 금액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미처분 이익잉여금이라는 것이 회사에서 현금으로 쌓여 있는 돈이 아니라 이 돈은 대부분 재투자돼서 매출채권이나 재고자산 등에 흡수되어 있기 때문에 회사가 유동성에 문제가 생겼을 때 이 금액을 당장 현금화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어서 평소 이익잉여금에 대한 관리가 매우 중요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익잉여금을 현금화하기에 어려움이 있는 것과 추가로 회사가 이익을 유출하지 않고 내부로 유보하는 경우에 이익잉여금이 쌓이게 되는데요. 결국 이것은 회사의 자본을 증가시키게 됨으로써 순자산 가치를 증가시키는 원인이 발생하게 되는 겁니다. 다시 말해 순자산 가치는 기업의 주식 가치를 상승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게 되는데요. 주식 가치란 비상장 법인의 특성상 주식 거래가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세법에서 정한 평가 방법으로 회사가 보유한 재산의 가치와 회사가 앞으로 벌어들일 세무상 이익을 바탕으로 주식의 가치를 평가하게 됩니다. 결국 주식의 가치가 올라간다는 소리는 주식 이동 시에 결국 세금의 증가로 이어진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평소 주식 관리를 소홀히 하시면 안 된다는 겁니다. 비상장 법인은 언젠간 세 가지의 선택을 반드시 해야 하는데요. 승계를 하거나 매각을 하거나 청산을 하거나 반드시 이 세 가지 중에서 하나를 선택하셔야 한다는 겁니다. 이 세 가지의 공통점은 바로 세금을 납부하셔야 한다는 것이죠. 가족 등 후계자에게 승계를 한다면 상속세나 증여세를 납부하셔야 하고 매각을 한다면 양도세를, 청산을 한다면 법인세, 부가세, 배당소득세 등 다양한 세금을 납부하셔야 합니다. 특히 폐업을 한다고 해도 그동안 미처분 이익잉여금에 대해서는 배당소득세를 납부하셔야 하고요. 정상적으로 처리가 안 된 비용에 대해서는 가지급금 등으로 인정이 돼서 대표자의 상여로 처리가 되어 소득세가 증가될 수도 있습니다. 또 유형자산을 처분 시에는 처분 이익에 대해서 법인세도 납부하셔야 하고 혹여 미납된 세금이 있다면 과점주가 2차 납세 의무를 부담하실 수도 있습니다. 이처럼 주식 가치를 상승시켜 세금을 증가시키는 요인인 미처분 이익잉여금을 줄이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는데요. 첫 번째는 비용을 발생시키는 방법으로 임원의 급여나 상여를 지급하거나 퇴직금 지급, 직무 발명 보상금 지급, 특허 양수도 활용 등을 이용해서 비용을 발생시키는 방법이 다양하게 존재하고 있는데요. 그 중에 임원 퇴직금이 사실 가장 효과가 크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퇴직금은 단기 비용 항목으로 단기 순이익에 큰 영향을 주기 때문에 사실 효과가 가장 크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법인 입장에서는 퇴직금에 대한 재원 마련과 퇴직소득세 재원 마련까지도 마련되어 있어야 하고요. 아무래도 퇴직금은 고액인 경우가 많다 보니 보통 5억 이상의 퇴직금을 지급하는 경우에 과세관청에 퇴직소득세 해명 자료를 요구받을 수도 있고요. 고액의 퇴직금이 지급되다 보니 법인 입장에서는 특정 연도에 결손에 따른 세무조사 가능성도 염두에 두셔야 하겠습니다. 또 금융기관에서는 대출에 대해 상환 압박이 들어오거나 금리 인상을 요구할 수도 있어서 여러 가지 상황들을 고려해 보셔야 한다는 거 잊지 마시길 바라겠습니다. 사실 임원 퇴직금의 송금 삽입 한도가 올해부터는 3배수에서 2배수로 축소되었고요. 퇴직금 중간 정산이 장기 요양 주택 구입 등 정당한 사유가 아니라면 금지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 이 퇴직금도 갈수록 실효성이 떨어진다고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자기 주식을 통한 방법이 있겠는데요. 대표적으로 자사주를 소각해서 이익 잉여금을 줄이는 방법이 있습니다. 방법은 크게 두 가지로 유상감자와 이익 소각이 있겠는데요. 유상감자는 자본금 자체를 줄여서 순자산을 줄이는 방법이고요. 이익 소각이란 자본금을 줄이는 것이 아니라 이익 잉여금만 줄여서 순자산을 줄여가는 방법이라고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어찌됐건 이 두 가지의 공통점은 자본 항목에 자본금 또는 이익 잉여금을 줄이는 거라서 사실 단기 순이익에는 영향을 주지는 않습니다. 쉽게 말해 비용을 활용한다는 것은 단기 순이익에 영향을 주지만 자본 항목을 활용하기 때문에 단기 순이익에는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겁니다. 또 자기 주식은 처분 방법에 따라 세금이 달라지게 되는데요. 소각이냐 매각이냐에 따라서 소각은 배당 소득세를, 매각은 양도소득세를 부담하셔야 하는 것도 알아두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세 번째는 현금 배당인데요. 법인 입장에서 현금 배당을 하려면 먼저 배당금의 재원과 세금의 재원까지를 준비하셔야 하겠고요. 주주 입장에서 배당은 연 2천만 원 초과시에 종합과세는 물론 건강보험료까지 상승하는 문제를 함께 고려하셔야 하겠습니다. 참고로 배당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 차등 배당을 활용할 수도 있겠는데요. 차등 배당의 장점은 주로 자녀에 대한 자금 출처 마련이 핵심으로 요즘에 많이 사용되고 있는 전략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번째는 주식 배당인데요. 주식 배당은 자본의 증감이 없어서 사실 효과는 크게 없지만 주주 입장에서 현금은 못 받고 세금만 증가하니 당장 주주에게는 좋지는 않겠습니다. 하지만 장기적으로 주주 입장에서는 배당금이 많아질 수 있어서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여기서 점검할 사항은 배당에 대한 세금 마련과 종합소득과세와 건강보험료에 대한 부담을 함께 따져보셔야 한다는 거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회사 내에 쌓여만 가는 미처분 이익 잉여금을 줄이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정상적인 방법으로 이익 잉여금이 증가한다면 사실 가장 좋겠지만 의외로 그렇지 못한 경우가 많은 게 문제입니다. 회사는 사업이 잘 되면 사업 확장으로 대출을 사용하고 회사가 안 좋으면 운영자금으로 대출을 사용합니다. 결국 대출을 잘 받기 위해서 기업의 재무제표를 이쁘게 만들어야 하겠죠? 이쁘게 만든다는 것은 결국 이익이 많아야 하겠습니다. 결국 미처분 이익 잉여금이 많아야 하는데 결손이 나도 눈물을 머금고 법인세를 내는 이유가 바로 이런 이유인 것입니다. 여기서 정말 중요한 것은 과세관청은 이익 잉여금을 세금의 대상으로 보기 때문에 반드시 이 이익 잉여금을 어찌됐건 관리하지 못하면 결국 큰 손해를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이익 잉여금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순자산 가치가 상승하여 기업 가치는 올라가고 그로 인해 상속, 증여, 양도 등 주식 이동 시의 세금을 만나게 됩니다. 상속이 발생하게 되면 부동산이야 헐값으로 매각하기라도 하지만 비상장 주식은 누가 사겠습니까? 그럼 세금 낼 돈은 어떻게 마련해야 할까요? 그대로 폐업을 해도 배당으로 간주되어서 종합과세는 물론 건강보험료까지 상승하는데
그래서 계속 강조했던 것이 세금에 대한 재원을 항상 확보해 두셔야 한다고 말씀드린 겁니다. 아무쪼록 오늘 말씀드린 내용을 잘 참고하셔서 법인을 운영하시는 대표님께서는 더 많은 노력과 관리를 반드시 이어가시길 당부드리면서 저는 다음 시간에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